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전설TV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차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녹화를 좀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TV 방송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TV에서나 혹은 유튜브에서나,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역배열은 보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지 말자, 그리고 정배열 권역을 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배열에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트를 좀 몇 개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기 쉽게끔 해드리려고 일단 녹화를 했는데요. 자, 우선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요. 5일선이 있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각각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걸 다 합쳐놓고 보니까 좀 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종목에 있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점을 좀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좀 잘 보세요. 역배열이라는 부분들은 아마도 다들 아실 거예요. 역배열. 단기 이평선이 많이 내려간 거죠. 장기 평선에 있어서 가격이 장기 평선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1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역배열이죠. 반대 부분들은 정배열로 좀 볼 수가 있고, 이건 역배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차트를 좀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선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다 없애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이 부분들을 다 없애놓고 241선 하나만 놓고서 좀 보자고요.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이동평균선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배열을 보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방향성.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241선이죠. 241선이 방향성이 위로 향하는가 아니면 아래로 향하는가, 요 부분들인데, 이 아래로 향하는 부분들은 역배열로 볼 수가 있고요, 위로 향하는 부분들은 정배열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동평균선마다 똑같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 친구가 241선이잖아요. 그죠? 241선. 그러면 24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즉 정배열 권역으로 되면 이 추세의 흐름들, 즉 방향성의 흐름들은 240거래일 이상 일관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한 방향으로 상승각을 그리게 되면 240거래일 이상 윗방향으로 향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반대로 이동평균선, 즉 241선의 방향성이 아래로 향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240거래일 이상 역배열로 진행이 된다, 아랫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기준점을 좀 잡게 되면 이게 상승각을 그리는 건지 하방각을 그리게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자, 그럼 종목을 한번 볼게요. 지수를 한번 보고 보면 241선의 방향성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비추세잖아요. 그죠? 비추세. 이게 하방각을 그렸죠? 반대로 요거는 상승각을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각을 그렸고 요거는 하방각을 그렸을 거예요. 그죠?
요것도 상승각을 그렸고 마찬가지로 상승각을 그렸죠. 그 요 부분들 한번 구간들을 한번 봐보세요. 241선이에요. 241선이 하방각을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240거래일 이상 동안 거의 대부분의 방향성 자체가 240거래일 동안에 하방각을 그리게 되고 주가는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방향성 자체를 돌려 세우는 이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들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처럼.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구간처럼 249에서 이 구간처럼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보통 대세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기간 동안 일정하게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 녹화를 하면서 대세 상승으로 당분간 못 간다라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면 대체적으로 나와요. 상승각으로 전환이 되고 박스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하방각으로 그리기 전까지는 240거래일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성 자체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었죠. 꺾여 내리고 나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240거래일 이상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방각을 멈추고 상승각으로 돌아설 때, 요럴 때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종목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봐볼게요. 종목으로 보면, 자, 가장 좋은 게 삼성전자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전고점 넘어가면서 정배열권역을 진행이 됐죠. 요 자리대를 넘어가면서 이 방향성 원래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방향성이 돌려 세우고 난 이후에 1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상승각을 그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꺾이고 내려왔어요. 꺾이고 내려온 시점을 보게 된다면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꼬라박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주가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나서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241선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버티다 이렇게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친구는 241선을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IT 섹터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241선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아차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낫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승각을 그리게 된다라면 1년 이상 시간 동안에 추세를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동안에 어떻게 되죠? 하방각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돌파 시도는 나와줬으나 계속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고 그 이후로는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샌가부터 돌파를 했다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41선 자리대가 돌려 세우고 난 시점에서는 상승각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즉 올해 연초에 돌려 세웠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도 이 상승의 흐름들은 이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업황 되게 안 좋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반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현대차는 어떨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현대차도 상승각을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다가 쌍봉을 치고 난 이후에 꺾였어요. 그럼 최소 1년 동안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다시 차트를 돌려 세우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상승각을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기아차보다는 조금 약하죠. 이건 좀 추이를 봐야 되겠죠?
그럼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정고점 자리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를 보고 난 이후에 종목군들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어렵죠,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지금 어때요? 상승각 그렸다가 하반각 그렸다가 상승각 그렸다가 여기서는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또 밀려내렸죠. 하반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241선 저항을 받고 안착을 했는데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좀 더 확실하게서는 요걸 넘어가 줘야 되겠죠. 요 매물 소화를 하고서 눌러줬다 다시 가게 되면 이 친구는 주도 섹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241선 서서히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고서 여러분들 역배열 권역으로 하는 것보다 정배열 권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려 있을 때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렸을 때, 즉 예를 들면 뭐 지금 마음고생 하고 있겠지만 신라젠 같은 종목군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친구는 240 방향성을 돌려 세우고 난 이후에 계속 올랐다가 이제 빠졌어요. 18년도 9월달 정도에 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빠져야 되잖아요. 빠졌어요. 근데 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힘들어요, 회복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40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있죠? 헬릭스미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상승각을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을 했다가 1년이라는 시간 밀렸고 다시 돌려 세우고 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넘는 시간 동안에 올렸고 요번에 다시 하반각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로 보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때까지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낙폭과대를 거래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방향성을 중요시하게 보셔야 돼요. 방향성. 상승각을 그리느냐, 이렇게 상승각을 그리느냐, 이렇게 하반각을 그리기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종목군들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은 대세로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더 줘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구분이 될 거예요. 역배열 보는 것보단 정배열을 보는 게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높이는데 훨씬 좋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는 또 241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른 이평선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평선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하십시오.